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행히도 원래 그 예상보다도 좀 비껴서 나간 것 같습니다. 피해를 받는 데는 엄청 보겠지만은 지금까지 여기는 보니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고 바람도 많지 않고 내일까지는 지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올해는 정말 악재란 악재는 다 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갑자기 들이닥쳐 장마에 또 물피해를 받고 또 이렇게 태풍 피해까지 오는데 올해는 정말 운이 나쁜가 봐요.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밀려오는데요. 차라리 다 한꺼번에 와가지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코로나까지 쓸어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4월 달부터 두 주를 관찰해 보고 결정이 난다. 두 주 후에 모임이 우리가 맨대면 교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그 두 주간이 이제는 6개월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맨대면 교육은. 혹시 모르겠어요. 조그만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야단 법석을 뜨는데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잘 파는 분들은 잘 팔고 계시는데 아직도 지금 제 궤도에 못 들어섰다고 할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면대면 교육을 하면서리 키워드 같은 거나 등록하는 방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때제때 지적해주고 깨우쳐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은 많이 등록할수록 손해를 봐요. 제대로 등록해서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은데 숫자만 많이 등록하면 차라리 적게 하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강사님들은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개씩 두 개, 이틀에 한 개씩 이렇게 하라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두 개씩, 세 개씩 하라고 하는데 최한섭 그 조강사님은 10개씩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때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많이 등록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정력을 노력을 들이고 그 효과를 못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실망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못된 것은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9월 달부터는 만일 대면은 줬는데 우리가 면대면 교육을 대면은 줬는데 그렇지 않으면 라이브로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정말 요거는 딱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와서 하는 방법도 있긴 했는데 그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와서 배우라고 가르치고 싶지만은 회장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는 입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마켓마다 조금씩 틀려요. 무조건 똑같이 등록하기보다도 지금 인터파크를 잘못 팔고 있죠. 인터파크 같은데 지금 인터파크 같은 거는 왜서 팔기가 어려운가? 여기는 할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하고 똑같이 등록하면은 여기서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수 가격은 여기서 등록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율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 자율일 때는 다른 그 마켓보다 여기는 좀 2% 싸게 올리면은 여기서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인터파크도 조금만 싸게 하면은 엄청 잘 팔려요. 인터파크가. 그리고 인터파크는 우리가 등급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신용이 되면은 2, 3일에 한 번씩 결제해줘요. 엄청 빨라요. 여기 결제가. 근데 안 팔린다. 안 팔리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키워드도 있겠지만은, 키워드 문제도 있겠지만은, 인터파크는 가격을 싸게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자율 가격일 때 다른 마켓보다 여기는 좀 싸게, 마진은 적게 남겠지만 그러면 100% 팔려요. 여기는. 그리고 11번가, 오늘 11번가 지금 시시된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1번가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마켓이라고 봐야 돼요. 남자들이 모든 그 일용품이라고 할까, 남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그 어떤 용품, 어쨌든 남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11번가가 제일 남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건강기능식품보다도 남자들이 필요로 한 일용품, 뭐 전자제품, 모든 것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남자들은 11번가를 또 제일 잘 알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11번가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마켓입니다. 다른 거는 다 외국의 그 주주들이나 그 사장이나 회장이 다 해외 사람들이기 때문에 11번가만은 한국 거예요. 그리고 옥션 지마켓, 여기는 여자들이 마켓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뭐가 잘 팔리냐면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거, 그리고 일용, 어쨌든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잘 나가요. 원래는 의류가 주 항목이라고 봐도 됩니다. 의류,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식품도 여기는 다른 보다도 잘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쿠팡인데, 쿠팡은 모든 사람이 모든 상품이 여기에 등록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5만원대 이하 5만원대 이하짜리가 쿠팡에서 잘 나간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개수치기 나가는 거는 쿠팡에서 나가는데 비싼 건 아니고, 개수치기 나가는 거는 쿠팡에서 만원짜리나 비싸야 2만원 그 좌우는 개수치기가 여기서 많이 나가요. 그리고 비싼 상품, 고급 상품 좀 10만원 이상 괜찮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옥션 지마켓, 여기 중산층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좀 질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여기는 백화점이고 쿠팡은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딱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개념으로 그 강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등록하면 차이가 납니다. 마구잡이로 여기저기다 아무렇게나 막 등록하기보다도 이런 개념, 이런 그 어떤 기초적인 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몇천 원짜리가 있잖아요. 5천원, 7천원 그 도매가가. 그런데 우리가 배송비를 넣기가 애매한, 또 배송비를 넣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좀 그 팔기가 껄끄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럴 때는 한 개를 팔면은 그게 손해보거나 마진이 안 남을 때 그때 두 개를 묶어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쿠팡 같은 데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일반 상식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유료로 등록하는 거하고 무료로 등록하면 40% 60% 이상의 무료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로 하려면은 배송비 없이 무료로 하려면 그 배송비 가격만 거기다가 더해서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은 제일 좋게는 한 개짜리를 두 개로 묶어서 그러면 하나는 배송비로 더블되고 나머지가 마진이 남는 거 그런 형태로 파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만원씩 11,000원이다 만원 좌우 이런 거는 한 번은 유료에다가 그 가격 싸게 등록하는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똑같은 상품을 거기다가 배송비를 더해서 무료로 꼭 그렇게 등록을 2번 해야 돼요. 시끄러워도. 그러면 각자 그 고객마다 틀립니다. 무료를 전문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료를 갖다 사겠죠. 근데 무료로 해버린 것을 많이 살수록 고객은 손해예요. 그 개수에다 배송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무료가 또 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무료. 그래서 그 제한섭 대표님은 조건부 무료를 안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그래. 자기는 유료 아니면 무료래요. 그도 도리가 있어요. 조건부로 해버리면은 그런 거 찾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거든. 조건부. 그래서 만일 만원짜리 3개 사면은 무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건부 무료를 사면은 판매자는 남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유료나 무료 그리고 한 가지는 쿠팡은 조건부 무료를 하면 안 돼요. 조건부 무료를 해버리면은 나의 모든 상품을 그 사람들이 그 조건부 무료에다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하지 마세요. 조건부 무료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지금 우리가 등록하고 뭐 이런 어떤 기계적인 공식적인 거는 배워주면 그대로 등록하면 되고 배울 수가 있는데 업무 같은 거는 이 물건을 실제 팔아보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하고 AS도 해보고 반품도 해보고 교환도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업무상에서 처리해야 될 것, 송장을 넣는 것도 있고 많아요. 복잡해요. 예, 제때 제 기한에 아니 우리가 1일로 정했는데 송장이 당일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게 또 제때 배송이 안 돼서 우리가 페널티를 맞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실제로 우리가 부딪혀서 팔아보고 반품해보고 교환해보고 또 업체하고도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특별히 그 구매자들하고도 연락을 해보면서 그런 업무는 배워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강의해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그 사건이 없거든요. 모두가 다 틀리거든요. 어떤 물건을 파는 것도 그리고 혹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만날 뭐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업체에서 배송비 낸다 이런 걸 넣고 있지만은 정작에 당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진상 고객은 진상 고객이라고 좀 그 말이 그런데요. 반품하면서도 그 자기가 그 구매자 잘못이면서도 반품비를 안 하겠다고 떼를 쓰는 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다 반품비가 있는 걸 알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변심으로 배송비를 자기가 부담하면서 반품하든지 교환해달라고 합니다.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근데 혹시가 있어요. 혹시나 그래서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굴비 같은 거 굴비가 우리가 있나? 그리고 해외 상품 같은 거는 반품이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떡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냉동식품 같은 거는 반품이 안 되거든요. 반품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다 잘못되는데, 근데 막무가내로 반품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되냐고.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판매자 각자마다 틀리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실무 처리를 해보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배울 것이 엄청 많아요. 소소한 것들이. 지금 물건을 우리가 직접 또 배송은 안 하지만은 직접 또 포장해서 박스에다 포장하고 거기다 송장 붙여서 보내는, 또 해외에다가 보채 보내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데려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업무 중에서 배워야 제대로 배우지, 이론상으로나 우리가 맨대면 교육을 해도 못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항상 그 서비스 업체나 강사님들하고 또 업체하고 고객센터하고 계속 교제를 하면서 익혀가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하루 종일 옛날엔 전화통이라고 해서 지금 핸드폰인데요. 붙들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야, 전화 한번 하기가, 그러면 고객센터에다 전화해 본 분들 계시겠지만, 쿠팡은 특히 어려워요. 한번 연락하려면. 그리고 어떤 고객은 정말 안 받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고객한테 뭔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품이 많이 들어오면, 의류 같은 걸 하면은 반품이 40%이기 때문에, 뭐 10개를 팔았다면 4개가 반품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혼자 하기가 힘들고, 그걸만 업무 처리하다 나면 등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뭉쳐서 각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등록 잘하는 사람, 또 뭐 전화 상담 잘하는 사람, 또 밖에서 서비를 그 잘해서 소싱하고 물건을 가서 가져다가 우리가 팔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사람이 주식회사 형식이나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여럿이 뭉쳐서 하면은 작은 돈도 우리가 지금 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가 몇백만 원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한 대다 뭉쳐서 같이 사용하면 또 거기서도 또 우리가 서로가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원래 배우고 그 중에서 정말 마음이 맞고 업무에 능숙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조를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해서 사무실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4월 초에 저하고 회장님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먼저 청사진을 이뤘는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버리고 좀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팔리지도 않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이런, 원래 그 계속 배우면서 강의를 들어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고, 지금 이제 9월 달부터는 뭔가는 끝장이 나겠죠. 코로나도 이렇게 장기화가 된다면 해외에서는 지금 장기화로 이렇게 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다 문을 열고 한대요. 병이들 뭐 어쩔 수 없고 감염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는지. 어쨌든 이번에 그 태풍 피해도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걸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했습니다. 답답한데 할 말은 많지만은 이렇게 또 우리가 공개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이제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1강부터 이렇게 나눠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분들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정말 처음부터 틀리지 않게 나가면 지금 이미 시작했던 분들은 이제 다시 강의를 들으면 귀가 번쩍 열릴 겁니다.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처음에는 모를 말이 있어가지고 명사나 이 단어 같은 것들이 처음 듣는 것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강의를 듣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먹었더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납시다. 또 건강에 조심하시고요.